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 중학교 2학년 6단원 중에서 물질이 녹는 정도,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부터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는요, 밀도가 큰 물질, 밀도가 작은 물질을 한번 비교를 해보기도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밀도가 큰 물질과 밀도가 작은 물질을 함께 놔두면 각각의 위치가 어떻게 됐었죠? 한번 적어볼까요? 밀도가 큰 물질과 밀도가 작은 물질이 함께 있으면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떠오르는 성질이 있었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떠오른다 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 한번 꼼꼼히 다시 잘 살펴보세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 배워볼 건데요. 이번 시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개념부터 같이 교과서에서 찾아보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직접 찾아보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건 수업 영상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찾아보는데 실제로는 직접 한번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핵심 개념 용해라는 거부터 나오는데요. 용해는 어디 있냐면 교과서 206페이지 206페이지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용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우리는 용해라고 합니다. 똑같이 적어주면 되겠죠?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섞여가 아니네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쭉 읽어보면 용매 그리고 용질, 용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설탕물을 예로 들었어요. 물이 설탕에 용해될 때 물은 용매고 물에 녹는 설탕은 용질이며 설탕물은 용액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정리할게요. 쉽게 용매는 뭐냐면 녹이는 물질. 설탕물에서는 물이 설탕을 녹이잖아요. 그래서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질은 녹는 물질 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다음에 용액은 뭐냐면 녹아서 섞인 물질. 최종 결과물이 용액이 되겠죠. 자, 예로 들면 용매는 물, 용질은 설탕, 용액은 설탕물이 되겠죠. 자, 다음에 용해도라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용해도 우리 교과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부릅니다. 용해도. 자,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 라고 우리가 용해도를 정의했습니다. 이게 뭔지 찬찬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용해랑 용매, 용질, 용액 이 네 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한번 찬찬히 다시 봅시다. 자, 여기 아까 봤던 것처럼 물은 용매, 물에 녹는 설탕은 용질, 설탕물은 용액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정한 양의 물에 소금을 녹이면요, 소금이 어느 정도 녹다가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는 지점이 있어요. 이처럼 용매, 물의 양이 일정할 때 녹을 수 있는 용질, 설탕의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 물의 용질, 설탕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 녹아있는 용액을 우리가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포화는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득 차 있다, 녹을 수 있는 양이 가득 찼다라고 해서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더 적게 녹아있는 용액, 포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불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불포화용액. 자, 그럼 우리 이 다음 페이지에 일정한 양의 용매,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이 물질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또 실험을 준비했죠. 한번 보면서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한번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용질에 녹는 양을 비교하는 것 중에 용질의 종류에 따른 녹는 양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도가 같은 두 개의 물을 준비했고요. 한 곳에는 왼쪽에는 설탕,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두 개에다가 반 스푼씩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는 설탕,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소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줄게요. 자, 두 개의 차이가 보이나요? 자, 우선 설탕물 같은 경우에 얼마나 녹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대부분 녹긴 녹았지만 아직 설탕이 떠다니고 있죠? 녹지 않은 설탕 알갱이가 조금씩 보여요. 녹지 않은 알갱이가 조금씩 보이고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녹지 않은 알갱이가 하나도 없어요. 차이가 조금 안 보이면은 한 스푼씩 더 넣어볼게요. 설탕 한 스푼, 그리고 소금 한 스푼, 그리고 다시 잘 섞어주도록 합시다. 자, 지금을 보면 설탕은 지금 녹지 않은 알갱이가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소금 같은 경우에는 녹지 않은 알갱이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같은 용매에 녹이더라도 용질에 따라서 용해도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다음 온도에 따른 녹는 양을 비교하는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용질의 녹는 양을 비교해보는 것 중에 온도에 따른 녹는 양을 비교해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서로 온도가 다른 물을 준비했는데요. 왼쪽은 차가운 물이고요. 오른쪽은 뜨거운 물이에요. 방금 막 팔팔 끓여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두 개에다가 똑같이 설탕을 한 스푼씩 넣어보고 얼마나 많이 녹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녹을 수 있게 저어줄게요.
자, 한번 봐볼까요? 왼쪽에 차가운 물에서는요, 아직까지 설탕이, 이렇게 녹지 않은 설탕이 떠다니는 게 보여요. 그렇지만 오른쪽에 뜨거운 물에서는요, 아직 녹아있지 않은 설탕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온도가 더 높을수록 용질이 더 잘 녹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지에다가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학습지 탐구해보기 아래쪽 부분에다가 우리 용질의 녹는 양 비교 탐구해보기 여기 있죠?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용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양을 비교를 한 거, 여기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설탕과 소금을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소금이 훨씬 더 잘 녹았죠?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용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양이 다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온도에 따른 녹는 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온도에 따른 녹는 양, 이거는 우리가 온도가 높고 낮고를 포함해서 한번 적어 봅시다. 온도가 높을수록 용질이 더 많이 녹는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물이 훨씬 더 잘 녹았으니까요. 자,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교과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탐구활동 끝났고요. 여기 208페이지네요. 208페이지. 자,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다르죠. 또 같은 물질이라도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양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요. 이것은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온도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 그람 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예를 들면 용매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여기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소금 용질의 수, 그람 수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온도에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온도마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자, 아래쪽에 더 읽어봅시다.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정한 값을 나타내니까.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따라서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용해도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도 있겠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고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일정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곡선, 용해도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용해도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용해도 곡선으로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도의 물에 황산구리를 이만큼 녹였습니다. 이만큼. 자, 첫 번째 1번 위치만큼 우리가 황산구리를 녹였어요. 그러면 황산구리가 전부 다 녹았겠죠? 전부 다 녹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80도의 물을 냉각을 시켜서 40도씨까지 낮춰봅시다. 섭씨 40도까지 낮춰봅시다. 그러면은 용해도는 점점 떨어져서 여기 2번에 도착할 거예요. 2번. 그렇지만 녹아있는 용질의 수는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 용액 안에 있는 용질의 수는 녹아있는 용질의 수가 아니라 용액 안에 있는 용질의 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점선 말고 직선으로 해봅시다. 자,
이렇게 변하지 않았음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는 여기 2번 위치에 있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의 간격 있죠, 간격. 이 간격의 그람 수만큼 용질은 다시 나올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석출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옆에 석출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용액 속에 녹아있던 용질이 고체 상태로 용액에서 분리되는 현상. 그래서 이 차이만큼 석출됩니다. 그래서 이 용해도 곡선으로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다.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용질의 용해도를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용질은 보통 다 고체잖아요. 근데 그럼 기체의 용해도는 어떠할까? 아래쪽을 봅시다. 자, 기체의 용해도. 탄산음료에는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 있어요. 또 물에는 산소 기체가 녹아 있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기체 상태의 물질도 용매의 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죠? 그리고 온도와 압력에도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제가 또 실험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기체의 용해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알아보려고 제가 앞에다가 이상한 받침대에다가 비커를 올려놨죠? 저 받침대처럼 생긴 게 뭐냐면 핫플레이트라는 거예요. 핫플레이트는 가열시켜주는 도구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비커 안에 담겨있는 물이 조금씩 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관 두 개에 같은 양의 탄산음료를 준비를 했어요. 이 동일한 탄산음료를 가지고 한 개는 그 상태로 놔둬보고 한 개는 비커 안에다가 넣어봄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기포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고 또 용해도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탄산음료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둘 중 하나가 기포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게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탄산음료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물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즉, 기체의 용해도가 떨어진다는 거겠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험관 한 개를 끓는 물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끓는 물에다가 넣어놨더니 아까보다는 탄산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번 넣어두고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안에서 공기방울이 계속 뽀글뽀글 하면서 나오고 있죠? 이게 안에 탄산음료의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기체의 용해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탄산음료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험을 가지고 어떤 걸 알 수 있냐?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용해도가 더 낮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기체 용해도,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감압 용기라는 거를 사용할 겁니다.
진공 실험 장치라고도 불리는데요. 감압 용기는 용기 안에 있는 용기 내부의 압력을 낮춰주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 감압 용기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콜라를 사용해 볼게요. 우선 감압 용기 안에 콜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사용했던 시험관 안에 있는 탄산음료 스프라이트를 사용했는데요. 스프라이트와 여기에 있는 이 콜라는 제가 방금 막 냉동실에서 꺼내온 아주 차가운 상태예요. 그리고 이 감압 용기에 뚜껑을 닫아보고, 자, 지금 올라오는 탄산의 양 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탄산의 양 한번, 이산화탄소의 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꽂고 압력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처음에는 뭔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은 표면에서 계속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안에 공기를 더 빼보도록 할게요. 자, 공기를 빼면 뺄수록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들이 점점 나오면서 표면이 굉장히 뽀글뽀글해지고 있죠?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더 낮아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에 내부의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오고 있죠? 즉 용해도가 낮아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실험 결과를 가지고 기체 용해도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학습지에다가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실험 영상 잘 봤나요? 우리 학습활동지 마저 채워보도록 합시다. 기체 용해도 알아볼게요. 온도에 따른 녹는 양 어떻게 됐었죠?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낮아진다. 온도를 끓여주면 끓여줄수록 더 탄산이 많이 빠졌죠?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탄산음료를 따뜻하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탄산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설탕물을 먹는 거랑 똑같이 되겠죠? 그다음에 압력에 따른 녹는 양 비교 어떻게 됐었죠?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낮아진다. 안에 기압을 낮춰줌으로써, 압력을 낮춰줌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더 끌어냈으니까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탄산음료가 탄산이 다 빠져버려서 맛이 없어져요. 비행기에서 탄산음료 먹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아래쪽에 보면은 탄산음료가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우리 탐구활동 한 내용 나오고요. 자, 즉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지고 압력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지고 압력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그리고 오늘 출석 단어 알려줄게요. 저 유튜브 채널 새로 팠어요. 그래서 오늘의 출석 단어는 구독입니다. 구독. 출석 단어. 이거 잘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정리해보기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물이 설탕에 용해될 때 물은 용매이고 설탕은 용질이다. 용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양은 달라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용질이 더 많이 녹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했습니다. 용해도. 용해도 곡선으로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 비교할 수 있고요.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도 알 수 있었죠. 그래프 보는 법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지고 압력이 낮을수록 낮아진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낮아진다라고 하지 말고 작아진다로 씁시다. 우리 작아진다로 통일합시다. 여기도 작아진다. 우리 교과서에는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작아진다로 통일합시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긴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걸 배울지 한번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